자, 오늘 4.15 총선 이들을 주목하라 코너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는 우리 송행수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배님. 예, 네. 지금 중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죠? 정확한 용어는 예. 지역위원장. 아, 지역위원장이라고 예. 해요, 더불어민주당은? 예, 그래요? 당협위원장은 저쪽 당. 아, 그래, 미안합니다. 우리는 지역위원장. 지역위원장이라고 예, 예. 그러는구나. 근데 그 7월 31일까지 권리당원 모집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예, 경선을 예. 좀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모집 좀 했어요? 뭐 나름껏 열심히 했으니까? 나름껏 아니 했죠. 근데 민주당은 물론 뭐 본선도 중요한데 예선에서 굉장히 그 치열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뭐 지금 현직에 있는 박용갑 중국 청장도 얘기가 되고 있고 우리 전 청와대 행정관인 전병덕 행정관도 얘기가 되고 있고 권오철 중부대 겸임 교수도 있고 지금 지역위원장이신 우리 송행수 위원장도 이렇게 계신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1위 쳐? 그 권리당원 50% 여론조사에서 50%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좀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다고 해야죠. 그렇구나. 권리당원 많이 확보하고 예. 어쨌든 지금 그 중구에서는 저번 선거에서 한번 나와서 예. 인지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송행수 위원장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뭐 다른 분들도 이제 뭐 이렇게 닭고수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께서 내가 왜 중구를 선택을 했고 내가 왜 중구에서 국회의원이 돼야 되냐 이런 뭐 정치 비전이나 뭐 철학 같은 게 있으면은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예, 이제 국회의원 그 우리나라 소선거구제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중앙 정치인으로서의 국회의원, 네. 주로 이제 정치 비전하고 좀 관련이 네. 있는 것 같고요. 정치적인 신념이나 네. 근데 또 다른 것은 이제 소선거구제니까 네. 나의 지역과 관련된 지역구 부분, 발전. 예,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뭐 아마 그 전자보다는 후자 쪽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요새 좀 그런 예. 게 있어요. 예. 지역 발전에 좀 누가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느냐. 예. 예산, 일단은 뭐 가장 큰 것은 제 고향이라는 거죠. 아, 예. 목동이 고향이에요? 예, 중구 목동? 예, 저는 세상에서 동네는 목동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태어나기를 자체를 제가 살던 집에서 병원도 아니고 집 부엌 집에서 옆방에서 출산해. 그 추운 겨울날 태어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던 학교도 목동 초등학교 다니고 조금 더 나가서 이제 대성중학교 다니고 대성중학교, 예. 고문고등학교 예, 그렇죠.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그때는 또 이제 중구가 어떻게 보면 대전의 중심이었고 그렇죠. 예, 옛날에는 그렇죠. 중심이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 어렸을 때 모든 추억 그리고 제가 공부할 때 가장 뭐 어떤 땀 흘려서 할 때 그때의 어떤 추억들 그런 것들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들의 터전 근데 그런 곳이 중구죠. 그렇기 때문에 중구 가면은 지금도 마음이 편안하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중구가 가장 저에게는 자연스럽고 제 고향이니까요. 자연스럽고 그러면서 좀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이 신도시라는 걸 자꾸 개발하니까 원도심이 좀 그래. 이게 없던 어떤 수요나 시장이 생겨서 블루오션이 생겨가지고서 확장되면은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라 파이는 똑같은데 신도시를 개발하니까 기존에 있던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풍선 효과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특히 대전 같은 경우에는 참 그런 게 많이 심하고 지금 뭐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 만나던 선화동 쪽이나 특히 뭐 두부두루치기 칼국수집 그쪽 동네 가면은 뭐 좀 참혹하죠. 뭐 낮에는 그럭저럭 괜찮지만은 밤에는 좀 무서울 정도로 그런 상태고 뭐 중구가 할 일이 많죠. 할 일이 많고 그다음에 할 일이 많은 만큼 일을 하면 또 표가 날 수가 있는 물론 그 과제가 쉽지만은 않지만은 예산과 관련된 예, 거니까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의 고향이고 예. 뭐 정치 철학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국회의원이라 국가 발전이라는 그런 비전도 갖고 있지만 지역 발전에 더 좀 역점을 두어서
지역 활동을 해보겠다 이런. 지역에서는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물론 이제 뭐 하고. 국회 가서는 예. 국정에 관한 것도 이제 철학을 갖고 있는 건데, 근데 근데 전에 왜 대덕구에서도 한번 출마한 적이 있었죠? 경선에 나서. 그때는 그때는 이제 정상적인 총선이 아니었고요. 보궐선거. 재보궐 선거라서 그때는 뭐 지역구를 선택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정치에 이제 그 들어가고자 하는 정치 신인들로서는 뭐 그 당시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고 실험의 과정이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송영수 위원장이 신인이고 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일부에서는 신인이 아니다 이미 저번 총선에서 한번 나왔다 그러는데 그때 나오는 과정을 설명을 해줘 보세요. 원래 중구에서 도전을 처음서부터 한 게 아니고 갑자기 그 후보가 사건이 생겨가지고 낙마하는 바람에 갑자기 나와서 며칠 정도 선거를 해가지고 낙선한 거죠. 2016년 선거에는 대략 40일 정도. 아 그래요? 갑자기 된 거예요? 그 과정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원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고향이 중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중구에서 정치를 하고 싶은 속마음이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중구 지역위원장이 이설영 선배님이고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고 또 제가 처음에 정치를 시작을 할 때 또 많은 도움이 주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정치라는 것은 신뢰, 그다음에 의리. 예, 물론 그것이 뭐 천박한 것은 안 되지만은 사람은 염치를 알고 신뢰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선배님, 특히 저를 도왔던 분하고 경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제가 출마를 하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다른 사람을 도와서 우리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게 하는데 조금 더 방점을 주고 있었던 좀 더 상황이. 기다려보자 이런 그렇죠.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예. 지금 때가 아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그 이세령 선배에게 좀 개인적인 좀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글쎄요, 그랬어요. 후보를 낙마해야 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 돼서 예. 갑자기 후보가 됐구나. 그것도 미리미리 뭐 연기가 피어오르던 것이 아니고 뭐 갑자기 뭐 번개치듯이 그렇죠. 며칠 하네요.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지금은 후보들이 뭐 난립할 정도로 많지만 그것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당 지지율이 높으니까. 당 지지율. 근데 그 당시에는 당 지지율이 20%대 초반을 맞아요. 그때 예, 그랬어요. 헤매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당시에 차출됐다고 봐야 되겠죠. 차출.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론인들이 느끼길 때는 송영수 후보가 지금 위원장이 신인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마음으로 보면은 사실은 내년 총선을 겨냥하고 있었던 게 사실인데 자기 뜻과 관계없이 2016년에도 한번 40일 만에 도전해서 이제 낙선했는데 그래서 언론인들이 송영수 위원장이 좀 지금 처음 도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정을 보면 몇 번 있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이분은 지금 요번에 처음 신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물론 법적으로는 당내에서 경선하는 과정에서 신인의 대우를 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송영수 위원장 보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 게 뭐 서울법대를 나와서 고시를 했잖아요. 사법고시를. 예. 그래서 어려운 검사를 했는데 왜 그만뒀어요? 검사 그 뭐 좋은 직장이고 그러고 다 부러워하는 직장인데.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 솔직히 말씀하세요. 지금 같으면은 그만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때. 예. 지금 같으면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제가 정치를 하거나 그런 것과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검찰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이 예. 지금 같으면 일할 보람이 사적으로 있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예. 지금 같으면 일할 보람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사건 하나 처리하고 나서 그 집무실 들어가서 창문 쳐다보면서 허공에 사표를 이렇게 쓰는. 네, 그 얘기 들은 예. 것 같다. 네, 그렇게 그때 정의감 예. 맞아. 그 당시에 그 미네르바 구속했었고 KBS 정현주 사장을 체포영장을 쳤었고 뭐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피지 수첩 사건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사건들이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 임기를 마치고 나자마자 새로운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도저히 뭐 이것은 뭐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있기가 좀 어려웠었고 그렇다고 뭐 검찰에서 제가 하고 싶은 사건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그 당시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검사들이 정말 권력력이 넘치는 정치 검사들이야 물 만난 고기처럼 헤엄을 치겠지만은 많은 선량하다는 표현이 웃기지만은 예, 순박한 그냥 일만 하는 검사들은 많이 힘들어했죠 그 당시에. 우리 송행수 위원장의 철학과 비전을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말하자면 그때 당시만 해도 검찰이 좀 그 불합리한 수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정권에 유착된 그런 수사를 많이 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는 그런 걸 사적으로도 들었는데 우리 송행수 위원장이 왜 내가 검사를 그만두고 정치에 들어오려고 하고 정치판에도 뭐 다른 데 기웃거리지는 않았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 그렇죠. 쪽에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인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서도 왜 검사를 그만뒀냐 하는데 오늘 참 명쾌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시간을 또 돌이켜보면 아실 테지만은 제가 검사를 그만둘 때는 정치를 하려고 그만뒀던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한참 있다가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2009년도에 그만두고 정치에 처음 나온 거는 5년 후야, 5년 후. 예. 그렇게 그 됐구나. 당시에는 정말 좀 약간 소극적인 저항이었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뭘 바꾸기보다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사표로 잘못된 걸 저항을 했고 한 5년 후에는 내가 이거를 새롭게 한번 적극적인 자세에서 한번 해보자 해서 정치에 뛰어들은. 그 당시에 정치에 뛰어드는 것도 명백한 계기가 있는데 제가 그 아까 대덕 얘기 나왔는데 준비가 없이 그 당시 한 15일 준비해가지고 선거에 뛰어들고 돌이켜보면 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월호가 침몰을 했었습니다. 근데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에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분개하고 불만을 가졌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여당이 그 당시 이름을 벌써 잊어버렸네요. 무슨 당이었을까요? 새누리당인가? 새누리당이었는지 그 전이 좀 헷갈리는데요. 새누리당 같은데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민주당이었었는데 그 정치권 자체에서 그 부분을 다루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적절하게. 그리고 거꾸로 그 부분에 다뤘던 것은 국민들의 힘, 시민들의 힘. 물론 박근혜 탄핵도 결국은 정치권보다는 시민들의 힘이 그렇죠. 더 컸지만은 그 당시에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좀 뭐 소주 한잔 하면서 울분을 표하고 또 평론하고 훈수하고 그런 걸 넘어서서 나도 한번 욕먹는 정치인 뭐 한번 들어가 보자. 뭐 그때 들었던 생각은 뭐 진흙탕은 진흙탕인데 그 진흙탕을 청소하려면은 자기 신발에도 진흙이 묻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송행수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치를 권력을 쟁취하려고 한 수단으로 하는 건 아니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투쟁의 과정이다. 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대부분 뭐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거는 권력을 한번 쟁취해보자. 뭐 좋은 자리 한번 이렇게 가져보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송행수 위원장님은 뭐 사적으로 들을 때도 사회의 어떤 개혁, 사회의 변화를 한번 내가 주도적으로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사실 제가 봐서는 미래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하여간 열심히 하시고요. 또 이제 사적인 거 내가 몇 개 물어볼게요. 우리 송행수 위원장 하면은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 지역에서 그때 수능인가요? 뭐 이런 학력고사였나요? 그래서 인문계에서는 수석을 했다 그런 얘기했는데 졸업할 때 학력고사에서 1등을 했구나. 그래 바로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나요? 그렇죠. 그러면 사법고시는 언제 됐어요? 사법고시는 굉장히 늦게 됐죠. 2000년도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졸업하고 몇 년 후에 됐어요? 졸업하고 10년 가까이 됐죠. 좀 늦게 됐구나. 아니, 부인도 검사잖아요. 맞습니다. 누가 선배예요?
제가 1년 선배죠. 1년 선배고 나이는 좀 차이가 네, 있고. 나이는 3년. 지금 현직에 있나요? 지금 현직에 있습니다. 아, 현직에 예, 있고 같이 검사 생활하다가 예. 그래 그때 뭐 가정에 좀 돈이 필요해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나가냐 내가 나가니까 가위바위보 해서 져가지고 나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돈이 이건 필요했던 적은 없고요. 예. 왜냐하면 저희 집은 예. 안 벌고 안 쓰자주의. 아, 가난하지만 돈 벌려고는 안 한다. 재밌네. 돈이 필요하려면은 이제 돈 씀씀이가 많아야 되는데. 오, 재밌네. 안 벌고 안 쓰자. 예, 그냥 뭐 나름대로 밥 세끼 먹고 그리고 가끔 아니 그래서 맛집 가서 식당 가서 먹고. 둘 중에 하나 나오자 그렇게 해가지고 가위바위보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이제 그 선택을 하는 과정이고요. 어. 사실 가장 컸던 것은 자녀 부분이 좀 있었죠. 자녀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검사 생활을 굉장히 좀 힘들게 했었다. 근데 그 상태에서 방아쇠를 당겨줬던 거죠. 방아쇠를 당겨준 게 이제 그 당시 애들을 돌보던 장모님이 좀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런 게 계기가 예. 있구나. 이제 그런 상태가 딱 닥치자마자 이제 쌓였던 것이 누군가 방아쇠를 딱 당겨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큰 고민 없이 그때는 사표를 미련 없이 던졌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 벌 생각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나오다 보니까 뭐 변호사 해가지고 돈도 많이 못 벌었어요. 어쨌든 하여간 우리 그 송영수 위원장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인문계 수석도 했지만 서울대 들어가고 고시는 좀 늦게 되고 검사 생활하다가 이제 지금 정치판에 있는데 내가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면 난 뭐 이런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 또 뭐 이런 얘기 어떤 비전이나 이런 걸 좀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줘 보세요. 예, 저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염치를 아는 정치. 염치를 하는. 예.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뭐 가끔마다 내로남불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항상 입장에 따라서 자기 입장에 따라서 자기 생각이 바뀐다라는 거죠. 정치인들이. 저는 그런 것들을 바꾸고 싶고요. 불리하더라도 자기 소신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원칙을 지키고 예. 자기가 유리할 때도 찍어 누르지 않고 양보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한 발짝 한 발짝 쌓여가지고 구미 선진국들처럼 아주 성숙한 의회 정치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저 혼자 모든 걸 바꿀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한 숟가락씩 얹어야지만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염치를 아는 정치, 그다음에 원칙을 지킬 줄 아는 것들, 야당일 때 여당일 때 서로 말이 틀려지지 않는 정치, 그런 걸 해보고 싶고 그건 제 자세고요. 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것은 그거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도 좀 한 사람의 좀 몫을 하고 싶다. 가장 우리에서 어려운 게 뭐 지금 일본 문제도 크지만은 이제 가장 큰 것은 지금 남북 문제라고 보고요. 사실 남북 문제만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일본한테 이렇게 시달릴 이유도 별로 없어요. 우리도 큰 소리 좀 치고 살 수 있고 그런 문제하고 또 다른 문제는 이제 산업 구조가 자꾸 바뀌어가면서 지금 이제 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뭐 박근혜, 이명박, 뭐 노무현, 문재인의 정권이 문제가 아니고 산업 구조 자체가 말 그대로 노동 생산성이 그러니까 자본 집중이 심화되면서 이제 결국은 일반적인 그 요소소득 이전이라는 것, 그러니까 임금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거래라든지 그런 걸로 통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빈부격차가 해소가 되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다음 정권이 우리가 뭐 민주당이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압박이 심해지고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랬을 때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조금 더 한 말씀을 첨언하자면은 이 자유주의 경제라는 것은 대충 보면 이렇거든요. 마차를 끌고 갈 때 말이 빨리 가려면은 말 한 마리가 정신없이 앞으로 뛰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말들이 앞으로 다 정신없이 뛰는데 문제는
눈을 가리고 뛰게 되면은 가끔은 낭떠러지도 떨어지고 그렇죠. 절벽에 가서 들이받기도 하고 때로는 길을 잃고 돌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들이 서로 하나는 왼쪽 하나 오른쪽으로 그렇죠. 합니다. 그랬을 때 필요한 게 마부죠. 그렇죠. 마부라는 것은 결국은 그 자유롭게 뛰는 이 자본주의에서 자유롭게 뛰는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한 말들이 정확하게 방향성. 위험하지 않고 같이 파멸하지 않도록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마부고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에 지금 이번에 정치를 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그런 분들은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항상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내가 그 우리 송행수 위원장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진면목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 고향인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뛰겠다.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그리고 거시적으로 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진보적 철학, 그 노동권도 보장이 되고 시장이 자유롭게 돼서 나라가 좀 발전하는데 한 그 요소가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참 이런 분들이 또 나라를 이끌어 주시고 미래의 어떤 정치인이 되면 국가 발전 그리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선전하시고요. 네. 뭐 하여간 예선이 중요하고 본선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길 바라고요. 필요하면 다시 한번 만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예, 선배님 자주 뵙겠습니다. 네. 예.